두 번째 강의입니다. 요즘같이 불안감이 큰 시대에 돈 되는 부업, 유산화 사업의 핵심을 짚어주실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박경태 강사님의 큰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어, 김기현 선생님 강의 들어보니까 비타민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고 석은하고 약간 콜라보레이션을 혼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런 강의가 아닐까. 요즘 코로나 블루라 그럽니까? 예, 그런 환자들이 너무 많죠, 사실. 우울감을 느끼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사실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예. 근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해야 될 것을 좀 정하더라도 용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예. 우리 김미애 사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진주 오니까 또 이 못 뵀던 분들을 뵈니까 참 좋네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우리 엔젤스입니다. 네. 벌써 알겠지만 저희는 지금 한 두 달째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에자일 조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에자일? 에자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틀을 만들어 놓고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잖아요. 쉽게 말하면 출근, 퇴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에자일이라는 건 뭐냐면 작은 조직들이에요. 작은 조직. 작은 조직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뭐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좀 민첩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그런 것들을 막 해결하는 이런 어떤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형태의 뭐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모임을 하더라도 사회단체의 모임이 되었던 어떤 모임이 되었던 그런 모임을 하더라도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어떤 지금 자랑을 하고 있다는 그리고 또 이거 오프라인에서 만나고요. 이렇게 딱딱 이런 강의가 아니고 소통할 수 있는 강의들 그리고 이 유튜브로 송출을 하면서 사람들도 이 온라인으로 참석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저희는 지금 한 두 달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3년 전에 했던 거예요. 3년 전에 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한 2년 쉬고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요. 또 새로운 장소에서 또 이렇게 뭔가 하다 보면 새로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또 생기고요. 예. 거점이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가 만약에 좀 전에 우울증에 대해서, 우울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지만 내가 갈 데가 없으면 우울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점이 있다. 이 거점이라는 건 영업 활동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거점이 있다는 건 갈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 세일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거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 거점이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을 가도 있고요. 그래서 이 거점이라는 건 참 중요한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 또 그런 어떤 거점으로서의 또 어떤 이런 앞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아무튼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우리 박민규 사장님 모셔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고생해서 오셨죠? 정명심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이게 진주에 올 때마다 우리 또 얼굴 붙여주는 김명호 사장님, 이원영 사장님. 너무너무 반갑고요. 예. 다른 분들은 뭐 자주 보니까 뭐, 예, 그냥 그렇습니다. 한 번씩 봐야 좋은 거예요. 예. 또 그렇다고 또 내가 또 뛰어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평생 지셔야 됩니다. 잠깐만, 제 PPT가, 야, 이 안에 우울증 PPT. 예. 어, 옥상의 갤러리. 댓글로 또 소통 많이 해주시면, 또 같이 또 댓글로 오면서 소통도 하고요.
지금 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한 9년 정도 만에 자영업을 했어요. 9년 만에. 제가 유산화를 한 지가 지금 11월 14일 날 8주년 그 기념 선물을 받았으니까 만 8년이 됐고요. 이제 9년 차 접어들었어요. 접어들었고, 유산화를 하기 전에 제가 자영업을 이렇게 그만두고 하는 또 기간도 있었거든요. 뭐 알아보고 하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만 9년에서 한 10년 정도 만에 다시 자영업을 한번 어제 해봤거든요. 뒤진 줄 알았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하고 뭐하고 음식하고 세팅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어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아침부터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참 많은 것들을 느끼는 어떤 그런 하루였고요. 아, 이게 참 발짓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그 10일도 자영업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뭐, 뭐 그런 것도 힘든 거 있지만 또 나름대로 이런 좋은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 자영업을 통해서 또 어떻게 사람을 만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을 얘기를 하자면, 뭐, 갑자기 돈이 확 생겼다라고 하면 참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는, 아, 뭔가 변화되었다. 뭔가, 내가 뭔가 진짜 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한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한테 갑자기 1억이 생겼어요. 와, 오늘 밤에. 그, 느낌이 있을까요? 아무런 느낌이 없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근데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부들이죠. 예. 거부들을 넘어서는 완전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부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1억이 생기든 안 생기든 돈이 더 많이 생기든 뭔가를 계속적으로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1억만 생겨도 그렇게 큰 변화의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돈에 대한 비밀이고 돈에 대한 사고예요, 이게. 우리가 돈에 대한 사고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착각. 나는 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날까? 이렇게 일찍 일어날까? 근데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행성 부자도 있거든요. 근데 일찍 일어나긴 더 좋겠다. 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볼까요? 작게 볼까요? 나는 많이 보고 있을까? 작게 보고 있을까? 안 보고 있죠, 거의. 어. 근데 나는 부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착각이잖아요. 내 착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 내가 내 오류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길이 있어요. 가난의 길이 있고 이렇게 부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걸어가고 있을까? 확실히 얘기해. 너무 착각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어디로 걸어가고 있을까? 그래서 생각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걸어가는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이게 우회전 좌회전이야.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런 어떤 착각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산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목표가 있으면 제가 항상 예전에 그런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선명한 목표를 가져라. 선명한 목표를 넘어서 강력한 목표를 가져라. 일반 목표와는 그런 게 다르다. 옛날에는 뭐라 설명했는데 제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목표를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내 습관을 가진 게 중요하다. 부에 대한 습관이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습관이라든지 돈을 대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결국 이것들 습관을 바꿔서 얘기하면 시스템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거죠. 내가 책을 한 권 볼 거야.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된대. 책을 안 읽으면 가난한 사람이 된대. 그래서 내가 책을 읽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책을 한 권 샀어.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책을 한 권 산 거야. 그걸 내가 다 읽어야 되겠어. 라는 거는 목표가 생겼어요. 할까 안 할까요?
거의 대부분 못 해냅니다. 또 어떠한 목표를 가졌어. 어떠한 목표를 가졌어요. 이걸 해봐야 되겠어. 또 새로운 걸 배워봐야 되겠어. 목표를 가졌죠. 근데 거의 못 해내는 경우가 많죠. 실행이죠. 예. 목표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한테 성취를 함으로써의 어떤 그런 동기부여 제공을 하지만 성취를 못함으로써의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역할이 많을까? 성취를 하면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동기부여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경우. 그래서 결국 목표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지금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런 목표 없으세요? 그런 목표 없으신 분 지금 나가셔야 돼요. 응, 응.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럼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목표가 있는 거지. 맞죠?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부의 기준도 다르고, 척도도 다르고, 그죠? 그러나, 목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목표를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작동을 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책을 내가 10권을 읽겠다는 목표를 가졌어.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겠지. 억지로라도 읽을 수 있겠지. 근데 10권, 20권을 한번 읽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한 달에 10권 내가 읽어내겠다. 한 달에 10권. 한 달에 10권 책 읽을 수 있나? 거의 없죠. 그럼 한 달에 10권 읽어내겠다면 10권을 읽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내겠다는 목표고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나는 이거 우리 지금 하고 있듯이 줌을 가지고 매일매일 책을 1시간씩 읽겠다. 이거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무엇가 됐든 간에 목표가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시스템이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시스템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을 적용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시스템이라 하면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하는 게 시스템 참석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말이 잘못됐어.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시스템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무언가 하고 있고 일정하게 무언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건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무언가를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시스템도 일정함 속에서 만들어지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도 뭐 때문에 만들어질까? 일정한 어떤 그런 시간을 같이 쓰고 일정하게 같이 감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신뢰라는 건 그렇게도 만들어져요. 그러면 돈은 뭐라 그랬어요? 돈은 돈은 화폐는 신뢰로 만들어져. 종이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종이는 그냥 이 종이돈은 신뢰인 거예요, 신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했잖아요. 종이돈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면에서 가치가 없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 종이돈 때문에 힘들잖아요. 지금 물가 상승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약간 떨어지는 기미가 보여가지고 뭐 주식장이 올라가지고 좀 약간 날랐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그 어떤 일부분에 불과한 거고요. 이 종이돈이 가치가 없는 게 왜 그럴까? 근데 우리 여기에 유난히 집착을 해요. 그죠? 근데 이게 가치가 없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마음대로 풀어버려. 요 미국에서는 몇 천조를 풀었죠.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달러를 막 풀어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는데 막 이제 물이 막 홍수가 나는 거야. 경제가 망가지는데 뭐로 막았어요? 댐으로 막았어. 무슨 댐으로? 달러 댐으로. 달러를 풀어가지고 막 쌓은 거예요. 물이 쏟아지는데. 쌓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 달러를 막은 게, 돈이 막 찍어내니까 또 가치가 올라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조기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이 조기돈을 어떻게 옮기나요? 자산으로 옮기는 거죠. 자산으로. 어떤 자산으로? 부동산 자산, 아파트, 주식 자산. 이렇게 다 옮겨놓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도 거의 없다는 거죠. 돈에 대해서.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건 결국 돈 신뢰로 가다가 어떻게 또 이리 왔지? 아무튼 돈은 신뢰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돈이라는 건 신뢰로 만들어졌는데 결국 돈이라는 건 신뢰로 만들어진 신뢰는 일관성을 통해서 만들어져. 그럼 그 시스템도 일관성을 통해서 만들어져. 결국 돈이라는 건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져. 부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내 부라는 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일의 양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돈은 만들어지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부는 잘 만들어지지 않더라. 내가 원하는 부가 뭐예요? 우리가? 시간적 절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시간 쓰고 싶을 때 쓰고 싶다. 그죠? 내가 부모님과 시간 보내고 싶을 때 보내고 싶다. 내가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난 남자 잘 잡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를 가지려면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면 사실상 굉장히 나는 그와 그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만 버는 거지. 그리고 돈 누가 벌어가요? 프랜차이즈를 가진 프랜차이즈의 소유주가. 왜? 프랜차이즈 소유주는 백종원 사장님은 뭘 팔아요? 홍콩 반점을 팝니까? 짜장면을 팝니까? 뭐 쌈밥을 팔아요? 뭐 그게 아니죠. 결국 자기의 시스템을 파는 거죠. 백다방의 시스템을 팔고요. 홍콩 반점의 시스템을 팔고요. 한신포차의 시스템을 팔고요. 그죠? 이런 시스템을 또 새마을 식당입니까? 예, 그런 어떤 시스템을 팔고 결국 다 시스템을 통해서 돈이 만들어지고 있어. 그러면 시스템을 통해서 돈이 만들어지는데 나는 어떠한 내 개인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돈을 만들어 갈까? 그게 출발이 뭘까요? 그게 출발. 그게 출발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출발도 하지 않았어. 계속 새로운 걸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내가 30년 동안, 지금 20대는 없죠? 네, 안에 계시네. 예, 온라인에.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쌓았어요. 내 경험을 쌓았다고요. 그만큼의 지혜가 쌓여죠, 지혜가. 지혜도 쌓였지만 그만큼의 어떤 선입견도 쌓인 겁니다. 그죠? 그 하나의 어떤 그런 자아가 만들어져 있어. 근데 그 자아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내가 원하는 부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어떤 그런 역량이라든지 내 성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아이템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거의 그렇지 않거든.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제 왜 하고 있는 거거든.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계속 때려줘요. 새로운 정보를 계속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나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바꾸면 뭔가 조금 나아지겠구나. 나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조금씩 바꿔나가. 근데 이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잖아. 나와서 대화를 해보거나, 뭔가 일을 해보거나. 근데 바꾸고 말하면요.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변하기 싫어.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쳐다만 봐도 알아. 이 사람이 얘기를 듣고 있구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부정하고 있구나. 다 보이거든요. 뭐, 다 보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또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착각 얘기하다 이렇게 왔네요. 예. 아무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참 오류가 많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비로소 하게 될 때 출발이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그 시작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우리한테 어떤 그런 위험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얘기하기 전에 조금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또 이게 이원영 선생님 금융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시고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시작하자 그냥 제 금리 너무 많이 오르죠? 예, 지금 뭐 주담대 가면 9%까지 오른다서 뭐 얘기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10%다 넘어간다 그래요. 안 예, 그럴 겁니다. 안 예. 그래요. 설마요. 이게 안 그럴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까? 그러길 바라는 겁니까? 지금 부동산도 지금 난리죠. 부동산이 너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좀 어떠신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지금 뭐 일방적으로 지금 강의를 뭐 제가 하기에는 얼마 정말 예, 전부 다 이제 뭐 정기적금을 넣든 뭐 1년씩 보통 조금씩이라도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게 운이 저는 이 정보는 몰랐었는데
11월 5일인가 제가 만기가 돼가지고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은행을 갔는데 이제 정기 예금을 하니까 농협에 6.2%인 거예요. 어. 6점. 그때 몰랐거든. 근데 아 그래? 와, 별로 관심이 없는. 아니 주식을 살 게 아니구만. 그 정보를 모르고 갔는데 6.2%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 이게 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다른 농협을 갔는데 우리 남편이 이 농협을 좀 다니니까 제가 다른 농협을 가서 잘 몰랐는데 여기가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좀 다니는 농협이었는데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날 6.2%라 그러니까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행에. 그래서 내가, 아니, 불경기라는데, 그래도 그다 예금하려고 했다 그러고. 그래, 니는. 아니, 아, 아니라 큰 건 아니었는데, 그래 가니까 진짜 은행에 줄을 서가, 그, 다른 은행에 또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금을 하러 왔다는 거야. 그래 내가, 아니, 우리는 언니야 적금도 하지만 빚도 있다, 이가. 무슨 빚도, 빚도 7%라. 그만하세요, 여기가. 약간 기분이 나빠.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입장 차이가. 어. 네가 정말 갈것 같아요.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있죠. 자꾸 양극화가 되고 있죠. 돈이라는 건 항상 이동을 하게 돼 있거든. 어디에 이동을 할까? 없는 사람에게서 있는 사람한테 이동을 하게 돼 있어. 돈이라는 거. 그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어. 그 구조가 그렇게 형태로, 세상 구조가 그런 형태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아, 여기 좀, 이 구조에 내가 적응하지 말고,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골프장 가보십시오. 자리가 없습니다. 티를 하나 잡고 싶어도 지금 추워가지고 2부티 아니면 나갈 수가 없는데, 2부티 아니, 2부티를 나가고 싶은데, 2부티를 못 잡아요. 새벽에 덜 떨면서 가든지, 야간을 하니까 야간에 가든지,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씩 야간을 가고 이랬었는데, 안, 추워서 못 가겠어요. 그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자, 돈을 번다 맞습니다. 또, 지금 더 중요한 거.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이 돈 벌 시기예요. 다 벌 시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잘 겪으면서 또 어차피 이런 리듬들은 반복이 될 것인데 나는 지금 이 시대 때 이런 걸 잘 배워가지고 내 습관을 잘 잡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내가 늘려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죠.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뭐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유랑민 생활하고 쫓겨다녔잖아요. 학살을 당하고. 그럼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민족이 어디예요? 네. 유대인들이거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내가 나의 어떤 그런 대에 불을 만들지 못한다면 내 자녀, 내 자식대에서 불을 만들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주고 가는 내 손자, 손녀까지 그런 형태로 100년의 관점에서 불을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불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종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그만큼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은밀님 지금 또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또 요즘 느끼고 있는 거? 예, 예. 그런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돼. 학습 많이 해야 된다. 예.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독서를, 내가 수고가 내가 수고. 네,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 아, 독서가 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독이 되는 경우가 있대.
90% 이상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읽고 보고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오히려 더 동기부여를 떨어뜨리죠. 차라리 모르면 모르고 살아갈 건데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 않으니까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 들고 하고 또 안타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 안타병이 생기니까 주변 사람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을 줄이고 호주머니를 열야 되는데 자꾸 입을 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죠.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건 돈이 떠나간다는 거죠. 예, 모든 돈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여건이나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건데 자꾸 이게 떠나가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여기 앉아가지고 뭐 아이템 얘기하고 유산화 얘기하고 뭐 이런 방법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큰 득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유산화를 얘기하는 시간이잖아요. 8년 동안 주구장창 해봤어요. 유산화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있을까? 많이 도움이 될까? 네. 유산화는 기능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들 삶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분명히 분명하지 않습니까? 부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돈이 많아져도 분명하잖아요. 그럼 분명한데 거기에서 내가 진짜 핵심적으로 내가 뭔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제 얘기가 중요할까? 제 얘기가? 사실 앞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할 뿐이지 제 얘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국에서는 뭐, 얘기를 듣고 돌아서면 끝나는 이런 어떤 강의들, 어떤 세미나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무언가. 사람의 관계도 오늘 처음 봤지만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심을 가진 게 중요한 거. 또 내가 뭔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또다시 또 내일부터 뭔가를 계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그러면, 어, 결국에서는 우리가 이런 소통들을 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김명사님처럼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또 솔직하게 조용히 해라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아무튼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얘기하는 것도요. 뭐 안에 PPT는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우리 김경사님처럼 그 정도 PPT 양이 있거든요. 이 얘기 다 하려면 한 5시간 걸립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정도니까 1시간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의 얘기를 조금 많이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업들이 너무, 어, 흐름을 보면 뭐 순리대로 해야 될까요? 좀 순리대로 좀 표현이 그렇고, 원래 가던 대로 이게 뭔가 이게 특별한 코로나처럼 새로운 어떤 그런 게 없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중에 흐름 중에 하나가 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그런 기업들이 다 이제 가문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지금 메타의 이게 어떤 사명이죠. 페이스북은 뭐만 몇천 명, 아마존도 처음으로 장사 이래 처음으로 10,000명 이상 해고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를 인수를 해가지고 또 4,000명을 또 하루 만에 다 이렇게 날려버리죠.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들도 지금 구조조정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IMF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지금 그렇게 감원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정이거든. 근데 보세요. 사람들을 계속 자르고 있어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뜨는 게, 경제신문 하루하루 뜨는 게 한두 회사들 그 내용들이 다 올라오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일자리를 잃으면 수입이 줄어들겠죠. 없어지거나 줄어들겠죠. 아니면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소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소비를 안 하게 되죠. 지금 다 소비가 침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재고가 많이 남으니까. 그죠? 재고가 많이 남으니까 이 재고를 팔아내야 되고 새로운 소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감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소비 침체가 되면 물가가 떨어져야 될까 올라갈까요?
물가가 떨어져야 정상이죠. 안 사니까. 예.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물가가 올라가야 내려가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제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소비가 침체되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되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게 왜 일어날까? 이게 왜 일어날까? 코로나의 영향도 돈 풀기를 해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풀어놨으니까 다시 끌어들여야 돼. 예. 그렇게 해가지고 끌어들이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죠.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니까, 금리를 인상시켜야 물가가 떨어지니까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물가가 안 떨어져.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지. 예. 어쨌든 물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두 번째가 좀 어떤 물가가 계속적으로 안정하지 못한 이유가 탈세계화. 예. 세계가 분리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막, 뭐 어떤 나라끼리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이쪽 만들어지고 유럽 쪽하고 미국 쪽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이게 분리가 되고 있어요. 분리가 되니까 이게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분리가 되니까 교류가 없어지죠. 물자에 대한 어떤 교류들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물가가 오를까 내릴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일 안 좋은 국가 어딜까? 대한민국. 자원이 없어. 자원이 없어. 아주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TSMC라는 기업 아세요? 혹시? TSMC.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보는 TSMC라고 대만의 삼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대만의 삼성. 예. 그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거든요. 반도체인데 이미 TSMC라는 회사가 삼성을 넘어선 지가 좀 됐습니다. 예. 삼성이 1등 하는 건 삼성이 대한민국 삼성이 전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등 맞아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인공지능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반대되는 개념. 그럼 자율주행차에는 뭐 어떤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까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 로봇에는 어떤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까요? 이거. 그럼 앞으로는 그 파운드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반도체들이 많이 쓰이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1등 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TSMC라는 회사예요. 예. 그 삼성은 예전에 물론 메모리 반도체도 앞으로도 많이 써질 거지만 근데 더 많이 써질 것들은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거기에서 1등하는 회사가 TSMC입니다.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회사의 주식을 워렌 버핏이 며칠 전인가 뭐 어젠가 그젠가 5조 원치를 샀어요. 처음으로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가가 TSMC에 투자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떤 일부분에서는 삼성을 선택하지 않고 왜 삼성은 안 살까? 그만큼 그렇죠. 예. 앞으로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그 워렌 버핏이 TSM 처음 산 거거든. 워렌 버핏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뭔지 아세요? 애플. 예. 애플이 아마 워렌 버핏 주식 보유량 중에 거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40 몇 프로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코카콜라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워렌 버핏이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계속적으로 어두워지고 있구나. 왜? 삼성이라는 기업이 안 좋아지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데도 많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미래가 계속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그런 미래와 상관이 없을까? 안 그렇죠.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기업의 힘이 결국엔 대한민국 국력에 봐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그런 상황 속으로 가고 이게 탈세계화 속에서 그런 기업들 그래서 탈세계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국가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국가 리더가 잘 나와가지고 외교 능력이라든지 지금 그, 그 바이든이 IRA입니까? 그 인플레 감축법. 예, 미국에서 뭐 자동차 조립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배터리를 또 미국에서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지원금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현대하고 난리가 났죠. 현대기아에. 뭐 수출은 못 하니까 팔 수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내수로 기업들이 못 먹고 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삼성이라는 기업, 현대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뻗쳐가면서 이렇게, 내수 시장이 아닌 어떤 그런 외국의 자본들을 계속적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옷 입고 살 수 있는 게 이게 따뜻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라는 어떤 그런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북한에 만약에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보세요. 이게 왜 연결되냐면 나는 자유민주주의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생각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공산주의 비슷한 거야. 평등을 내가 막 그냥 평등이 나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지 왜 저 사람들 알고 나는 못 살아? 어. 이 나라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어? 근데 이게 진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라는 건 한 부분에 불과하거든. 경제라는 건 한 부분에 불과하거든. 더 중요한 거는 사상과 이념과 이런 역사 이런 것들. 그러면 개인으로 좀 한번 넣어보세요. 개인으로. 그게 뭐예요? 사고방식이에요. 님 좋아하시는 자청님이 말하는 자의식. 자청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자청님. 예, 자의식. 예. 그게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조금 개인적으로는 별로인 것 같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뚝 서가지고, 정말 또 삼성이라는 기업이,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으로 삼성을, 외국에 나가면, 그럼 우리가 자부심이 생기잖아. 그런 것처럼. 결국 국가에서는 어떤 그런, 어, 이, 네, 어깨부짐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 좀 암울했다. 그런 상황이고, 기업들이 지금 너무 많이 감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이게 좀 흐름으로 보면 잘 가고 있구나.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은 좋은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또 안 좋은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로 연결이 될 것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죠. 아무것도. 좋아지기만 바라고 있고. 앞으로 그런 시대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내 어떤 그런 역량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어떤 힘들어진 걸 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어떤 관점에서는 진짜 쓸모없는, 내가 이런 걸 왜 배웠지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게끔 많이 세상이 변해버렸고, 그에 맞춰 가려니까 막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고, 부딪히죠. 고통스러운 거지. 뭐. 고통스러운 거지. 네. 뭘 해야 되지? 괴롭다. 또 카드값이 날라온다. 괴롭다.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고통. 계속적으로 그냥 괴로운 고통이 있죠. 그런 고통들. 뭐 육체적인 고통이 될 것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할 때 생기는 고통. 여러분들 변화하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예. 둘 다 고통스러우니까 어차피 변화하면서 고통을 느끼 자꾸 나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 아무튼 지금 그런 상태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PPT 나옵니까? 음, 오케이. 자, 고물가 저성장. 아까 얘기 다 드렸죠. 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생기고 있고요. 금리 때문에 또 이게 괴로워하시는 또 이런 계시고요. 저도 괴로워요. 미치겠어요. 세금. 아, 그 건보료가 또 이거 뭐 적자가 지금 있는데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또 이제 적자가 생긴다고 또 건보료 때문에 죽겠거든요. 너무 많이 뺏어가요 국가에서. 그래서 참 동기부여가 안 생깁니다. 돈을 더 벌어가지고 더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으니까 일을 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은 오죽할까? 기업들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떠나버리죠. 달러가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요인으로 달러가 약간은 주춤하지만 주춤한 게 아니죠. 지금 1300 얼마예요? 1300 몇십 원 하죠. 그러면 1300원 대면 경찰자들은 다 위기라 그러거든요. IMF 이상의 위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1400원, 1450원, 1500원 가는 만하게 하다가 1300원 뜨니까 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만큼 우리 거기 적응돼 버린 거예요. 어. 가만히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일을 못 해서가 아니고요. 가난에 적응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만큼 우리는 인간은 어떤 적응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동물이라고 봤을 때 지금 그 달러도 1,400원대에 적응이 되었다가 갑자기 한 100원도 떨어지니까 아, 이게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1,300원 이상이면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네. 예, 이 지금 인플레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음. 찰리명건 이런 말도 하고요. 이 물가 상승은 핵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대출이자. 이게 이 기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최신 기사도 많이 있는데 조금 작업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근데 좀 된 것도 보면 이게 예전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죠. 음, 음. 이 잡이 혹시 이 한문이 어떤 한문, 어떤 잡인 줄 아세요? 자꾸 그 잡거에 잡 맞아요? 아니, 이 뜻을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제목 한번 보십시오. 킹달러 시대. 잡통화국들에 비해. 달러 말고 잡통화, 얘기하는 거예요. 잡통화. 예. 대한민국 원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 필리핀의 페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잡통화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뭐 어떤 뜻이 됐든 간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진짜 어, 맞습니까? 예. 안정. 이런 제목들만 보더라도 참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제 보니까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이게 악수를 하고 있던데 그게 과연 진짜 악수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저는요. 세계화가 이게 종말이 되고 있죠. 예. 세계화가 종말이 되니까 탈세계화가 되니까 당연히 원자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시적인 관점이거든요. 달러가 왜 떨어졌을까? 달러가 왜 올라갔을까? 주가가 왜 떨어졌을까? 주가가 왜 올라갔을까? 지금 경기가 왜 이럴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럴까? 저런 것 때문에 이럴까? 구조조정이 왜 일어날까? 그러면 그때 변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변수들은. 그러나 그때의 변수는 일부분에 불과한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들은 이런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예, 세계화가 종말이 되고 있고 원자재로 정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작은 관점이죠. 그죠? 예. 그렇죠. 뭐 원자재 전쟁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탈세계가 되고 있으니까 따라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무역 전쟁 이런 것들, 백간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생기고 있다. 또 하나의 어떤 문제, 기후재앙. 아, 기후재앙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오늘 신문 보니까 제주도? 그것도 뭐 지금 가뭄으로 지금 뭔가 또 이렇게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올해 일어났던 그 충청도 그리고 강남의 어떤 그 물난리 이런 것들 다 기후재앙 때문에 생긴 어떤 그런 사태고 스리랑카였습니까? 스리랑카? 스리랑카 맞아요? 3,8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그 홍수. 예. 한 국가가 완전히 물에 잠긴 거죠.
이런 어떤 식량도 무기화되고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어, 식량도 없어, 인구도 없어, 인재도 없어, 늙어가고 있어, 애도 안 낳아, 저출산이야.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교 능력, 뭐 기업이 어때, 뭐 어때, 지금 딱 이게 보시면 이 안 좋은 악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는 못 느끼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우리한테 다 스며들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 어떤 식으로? 자꾸 뭔가를 보고 뭔가를 해보고 하면서 이게 느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항상 저거 이래야지. 또 봐라, 저 이상한 소리 하자고. 제가 부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부정적이기보다는 굉장히 긍정적 사람입니다. 뭔가 빚이 많고 힘주고 계속적으로 뭔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갚아왔었고, 뭔가 내가 몸을 써서 뭔가 계속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못하면 또 저런 얘기 한다고 저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는 어떤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차일까? 이게 어떤 차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팩트입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할 겁니까? 팩트인 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유산을 하면 될까요? 예. 성량을, 성량을 껴서 어떻게 하시려고? 조금, 내가 힘들다. 아, 진짜 암울하다. 괴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줄 아는 게 왜 그런 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왜 그런 줄 알아야? 내가 만약 아프더라도 왜 아픈 줄 알아야? 뭔가 조치를 취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지를 모르니까. 경제도 경제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제는 외부적인 것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내 내부적인 어떤 그런 내 어떤 습관이라든지 내가 가진 사고라든지 일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어떤 뭐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다 조합이 돼서 이렇게 내 경제가 만들어진 거 아닐까요? 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먼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진단이 좀 그렇나? 한번 진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래서 이렇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내 어떤 역량 무기를 가지고 있구나. 내 지금은 어떻구나. 이걸 정확하게 내가 내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잖아.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도 엉뚱한 방향은 아니지. 그건 내가 했던 것만 하는 거야. 내가 했던 것만. 왜 이게밖에 없으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배운 거 그거고 내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만 하면 될까? 그 말 될까요? 다른 컨대 안 됩니다. 다른 컨대 되지 않아요. 진짜로. 기업도 안 되는 걸 한 개인이 그걸 할 수 있을까? 한 개인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뭔가 해보고 투자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뭔가 내가 또 뭐 따님 잘하시는 따님 거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보니까 그 블로그도 판매할 수 있더만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1,000원, 2,000원이라도 벌어보고 3,000원이라도 벌어보고 만 원이라도 벌어보고 당근에 뭔가를 팔아서도 벌어보고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해 나가야 뭔가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지. 내가 했던 걸 생각하고 내가 뭔가 이 생각이 앞으로의 방향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맞지 않는데 세상은 이해가 하는데 세상은 지금 온라인 형태로 가고 있는데 자꾸 내가 재래시장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하면 이게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잖아. 이렇게 계속 가는데 사람은 본성이 또 뭐 왜 그래? 사람 본성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게 맞다. 안 좋아하고 싶고 내가 경험한 것만 믿고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만 믿거든요. 내가 본 것만 믿는다고. 내가 들은 것만 믿고. 내가 한 것만 믿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관성이 그쪽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저 사람은 돈을 벌었을 때 이상하게 벌었을 거예요. 저 새끼는 타이밍이 좋았겠지.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거야. 다 흘려요, 그런 것들이. 니는 빨리 해서 그렇게 잘 됐다, 나한테. 저한테 이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니 빨리 했으니까. 니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니가 왜 그런 걸 하노? 니가 그럴 줄 몰랐다.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어. 야, 지금 뭐라는 줄 알아요? 아, 니는 그때 잘한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빨리 해야겠다, 니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이게 뭐 친구들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이나 지금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외부적인 상황, 더 중요한 건 나의 어떤 그런 내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뭔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1년, 2년 살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더 가야 되고요. 30년, 40년 더 가야 되고, 4, 50년, 50년 더 가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길게 볼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유산다라는 기업이 상당히 좋다. 어떤 관점? 헬스케어 관점. 헬스케어가 얼마나 좋 지금 헬스케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군이라도 과언이 아니죠. IT하고 비슷합니다. IT하고 비슷해. 그만큼 크다고요. 이게 뭐예요? IT. 이게 뭐예요? IT. 유튜브 뭐예요? IT. 그것이 IT. IT잖아요. 그 산업군하고 비슷한 군이 헬스케어 산업군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 다 어디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헬스케어가 뛰어들어가죠. 헬스케어. 그 기업들이 아이템이 없습니까? 어. 반도체 하는 기업들, 석유 하는 기업들, 뭐 하는 기업들, 제조 기업들, 조선 기업들, 그런 기간 산업의 어떤 그런 뭐 건설 기업들 다, 그리고 또 유명 어떤 대형 어떤 그런 회사들, 다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 헬스케어 쪽으로 지금 연구하고 뛰어들고 있어요. 자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 회사를 인수합병시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왜 그렇게 뛰어들고 있을까? 헬스케어 산업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왜 그럴까? 더 쉽게 얘기하면 건강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건강에? 우리 엄마는 건강에 관심 있을까, 없을까? 우리 아이는 건강에 관심 있을까, 없을까? 하물며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관심 있을까, 없을까? 어. 그 건강이라는 건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죠. 네. 그 본질적인 부분을 파고드는 회사가 어디 회사예요?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애플에서 못 살잖아, 지금. 애들. 맞죠?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걸 만들어낸 회사가 애플이라고. 또 어떤 회사? 그런 본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가장 큰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본질적인 뭐 건강입니다, 건강. 그만큼 건강이라는 거 예전에도 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어마무시한 큰 비전이 있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더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사고하시는 분이 많이 생겼고, 하나 먹는 사람은 2개 먹고, 2개 먹는 사람은 3개 먹고, 안 먹는 사람들은 먹게 되고, 그렇죠? 예, 건강을 챙기게 되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이어트.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뷰티.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면, 좀 비전적으로 좀 만들어져 있고, 돈이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돈이 이동을 한다는 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또, 아무튼, 생각나는 대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돈의 솔직한가. 아까 했던 어떤 얘기들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솔직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한번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어떤 사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그 부에 대한 어떤 거는 가난에 대한 사고, 내 생각 어떤 걸 좋아하는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돈에 솔직한가. 이 돈에 솔직한 부분들은 남의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남의 돈을 사용할 때. 내 돈은 굉장히 아까워. 남의 돈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 부분 많고. 이 돈이라는 게 결국 부정을 해야, 이 돈을 자꾸 부정을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부정을 해요. 없어도 돼. 나는 없어도 행복해. 행복합니까? 아니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해야 돼. 내가 자꾸 부정을 해야 특히나 우리 엄마들은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어.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못 해주니까
아이야? 누구야? 돈이 행복은 아니란다. 이런 개떡같은 소리라고, 이거. 행복은 아니지만, 불행할 수 있어요. 없으면. 그러면, 그런 걸 듣고 자라, 아이들이. 그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돈이 다 아니랬어. 행복은 다른 데 찾아야 돼. 이게 자꾸 사고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오는 거라고, 이렇게. 아니요, 있어야 돼요. 필요한 만큼. 기본적으로 적당히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건 다 다르겠지만, 결국, 없을 때 행복하고 있을 때 행복하고. 있는 때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어. 개인적으로 저는 소고기 먹는 것보다 돼지고기 먹는 게 더 행복해요. 그건 개인 취향이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아니에요. 그냥 제 입니다. 아, 얘야, 꼭 소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다. 이 돼지국밥을 먹으면서도 소고기를 먹으면 그거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어. 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해본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모르는 걸 생각할 수 없어.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럼 생각만 가지고 그게 될까? 안 되죠. 예. 돈이라는 걸 파헤쳐 봐야 돼요.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돈은 어떤 역할을 하며, 돈의 속성은 무엇이며, 이런 직업은 이런 돈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사람의 관계는 또 이런 돈을 만들어내고, 사람은 잃어버리기도 하고,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이게 다 돈에 대한 사고죠, 이런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돈에 솔직해지는. 저는 돈이라는 걸 많이 벌고 싶습니다. 많이 벌고, 막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있고 싶지는 않아요. 돈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돈이라는 건 쓰여질 때, 사용이 될 때 뭔가 가치가 생기게 돼 있죠. 그죠? 크든 작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로 솔직한가라는 어떤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그리고 돈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도, 나는 정말 거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지 같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계속적으로 바꾸겠다고. 어, 또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또 그거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전부 가난을 좋아한다. 이미 가난에 찔려 있다. 적응되어 있다. 적응되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참 애매하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기준들이 옆에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나도 차가 하나 있어야 되겠어. 남들이 캠핑을 다니니까 재밌을 것 같아. 나도 캠핑을 좀 해봐야 되겠어. 남들이 신용카드를 쓰니까 나도 신용카드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죠? 지금은 현금을 쓰는 시대는 보다는 신용카드를 쓰는 시대야. 페이를 쓰는 시대야. 근데 부자들이 일제히 얘기하고 신용카드를 잘라라. 돈을 벌고 싶다면. 그죠? 다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이 하고 있죠. 네. 아파트, 어, 자동차, 캠핑카, 신용카드, 백화점, 쇼핑, 맞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아이들의 교육,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그런 삶에 거의 대부분 적응이 되어 있으면서, 어, 나는, 나는 진짜 부를 원하고 있고, 부자가 되길 원하고 있고, 내가 돈을 벌고 싶고, 이런 착각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야 조금, 할란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음, 조금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죠. 국사님, 가난은 너무 싫다. 돈 없으면 뭘 할 수가 없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시대는 N잡 N잡이 필요하다. 많은 어떤 직업들을 가진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그리고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N잡느라는 게 뭐 아실 거고. 어.
선택과 집중보다 다 갖고 와. 또 이것도 이게 뭐냐면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다양화시켜야 돼. 이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기본으로 하면서 어, 다양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치열하게 전환해야 된다. 뭐가 어떻다. 이게 엔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업들이 사라지고 다 인공지능화 되어 있고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로봇이 서빙을 하고 로봇이 치킨을 튀기고 로, 라버트인가? 라버트 치킨이라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그 기계가 치킨이 막 튀게. 어. 지금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들이 지금 많이 대체를 하고 있죠. 삼성도 지금 어, 기억이 안 나네. 삼성도 지금 그 공장 하나 짓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무인 공장. 쉽게 말하면 예. 우리는 어디로 추구를 해야 될까요? 예. 음, 엔잡이 필요하다. 제목만 한번 보세요. 네. 자, 그럼 기업들은 뭘 어떻게 하고 있냐? 기업들은 이렇게 구찌도 파스타를 팔고 있고요. 음, 명품 샵들이 요식업을 한다? 상상해 보셨어요? 어, 명품 샵들이 내가 만약에 명품 샵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사장이 요리를 좋아하거나 요식을 좋아하면. 어. 근데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구찌에서 그런 걸 허가를 할까요? 안 하겠죠. 구찌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죠. 왜? 소비자들이 왔을 때 뭔가 다양한 것들이 제공이 돼야 거기에 더 머물 것이고, 그죠? 예. 그런 형태로 소비자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 개인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번다는 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경제를 이해하고, 뭐, 지금 상황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기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뭔가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내가 뭔가 들어주고, 이렇게 소통이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어. 근데 그 거의 대부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자기 기준이 모든 것, 이게 맞고 저게 맞고, 특히나 힘들게 어떤 사람들? 죄송합니다. 남자들. 남자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원래. 여성분들 다르죠? 구조가. 여성분들은 유연합니다, 사고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여성 상위 시대. 그죠? 음. 여성들이 뭔가 활동을 많이 하고, 여성들이 국가 리더가 하는 어떤 그런 시대. 왜 그럴까요? 시대가 지금 어떤 힘의 논리에서 어떤 유연한 어떤 사고방식의 논리로 바뀌어요. 어, 이 일을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10년 넘었죠. 유사람한테 8년이 넘었으니 하면서 느끼는 게 참, 여성분들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어떤 대화 방법이라든지,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잘 안 되지만, 잘 안 되지만,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김견 사님 좀 부러워요. 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나 강점을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진짜, 그만큼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닐까. 들어주고, 대화하고, 수다 떨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 여성분들이 잘하는 거니까. 혹시 네트워크는, 특히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네트워크는 여성분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직급이 제가 제일 높아요. 130년은 엔진 기술을 포기를 하고요. 예, 이렇게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전통 사업, 자기들 전통이 있죠. 어, 전통 사업을 넘어서서 다양하게 투자하고 다양하게 어떤 도전하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이 한 기업이 있으면 그 포트폴리오를 꽤 많이 만든다 그겁니다. 예.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죠. 수없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뭐 100개씩 개가 되는데요, 계열사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한번 됐었죠. 화제가 나가지고.
그 서버에 어떤 그런 문제가 한번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이런 기업들도 요렇게 뭔가를 계속 만들어 가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탁월한 N잡 유산화. 어떤 관점요? 밑에는 관점, 헬스케어의 관점입니다. 예. 아마존도 헬스케어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던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업들은 다 투자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롯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통 방식. 지금 거의 대부분 직거래 방식이죠. 예. 어디 가가지고 내가 비싸게 돈 주고 사지 않죠. 오늘 제가 느낀 게 정말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오늘 통영에 가서 통영시장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그 중앙시장에 가서 육수거리를 산다고 내가 멸치하고 디포리하고 보리새우하고 이런 걸 진짜 사러 갔을 때 한 박스에 멸치를 3만 원 주고 샀어요. 나름대로 이제 통영까지 가서 차를 타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재래시장에서 샀으니까 아주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 저 식자재 마트를 갔거든요. 똑같은 게 15,000원 하더라고요.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한 사람이 남기면 이 한 사람의 유통도 15,000 차이가 나는데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면 이 단계가 생겨버리면 얼마나 많은 돈들이 이렇게 어, 더 뻥튀기가 될까. 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다 이제 유통 단계가 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 없어지고 있죠. 중간 관리자, 중간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유통의 방식에서 보더라도 유산화는 헬스케어 기업이지만 여러분들 유산화는 다단계 기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제약기업이었어요. 제약기업. 제약기업이었고, 이 제약기업이 나스닥이라는 곳에, 그건 확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제약기업이 한 30년 동안 이어지다가 헬스케어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이 제약에서는 진단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진단에서 예방으로 초점이 바뀌면서 제약에서 헬스케어, 대체의학 쪽으로 바뀐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태 회사가 있어요. 제약회사가 있어요. 걸 연구소라는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걸 레버 뭐 하는데 그런 제약회사가 있고 이 제약회사가 헬스케어 기업으로 바뀐 거예요. 헬스케어 기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30년 이상을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헬스케어 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회사들 중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회사는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조금 특이한 회사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주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좀 특이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고요. 이런 회사가 유통의 방식을 채택하기를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유통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 안에 대한민국 법 제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다단계 법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뿐이에요. 그래서 결이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면요. 시간이 많이 됐죠, 지금. 몇 시에요? 아,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직거래를 통해서, 아, 자, 회사하고 직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직거래를 하고 나서 우리는 체험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 김미애 사장님이 만약에 우리 유산화는 헬스케어 기업이에요. 건강기업이라고요. 이 제품을 내가 한번 써봤어요. 어떤 뭐 경로를 통해 가지고 내 몸이 좋아진다고 느껴. 어, 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내 몸이 케어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혹시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네. 아,
또 지인한테도 전달을 하겠지만 저는 이 제품을 받았을 때 써보고 좋아진 걸 느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엄마였거든요. 예. 당연하게 건강이니까 엄마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 가족한테 가게 돼 있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 설명회를 와야 되고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올 때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자해야 되고 달달이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매출 마감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런 것들은. 완전히 변형된 방식. 윗사람들이 먼저 한 사람들이 돈을 아랫사람들의 어떤 그런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케팅들이라.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내가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이 피라미드에 안 좋은 거라고 그냥 아예 자리가 잡혀버린 거죠. 주변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근데 원래 1927년도에 만들어질 때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내가 써보고 좋은 것들을 소개를 통해서 캐시백 할 수 있는 유통의 어떤 그런 단계가 줄어드니까. 왜? 이런 단계가 없거든요. 누가 뭔가 총판을 하고 대리점을 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하면 내가 물건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회사하고 직접 거래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 발생되면 그 매출에 대해서 내가 일정 부분 캐시백을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연결 시켜 가지고 어,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수익 배분이 35%가 되게 돼 있습니다. 35%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회사에서는 전체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35%를 줘야 돼요. 그게 법적인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억이라는 매출이 발생했다. 그럼 350억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매출에 관여한 소비자들한테 캐시백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거를 구조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그 350억을 내한테 줄게. 너희들한테 줄게. 소비자들한테. 소개한 만큼 줄게. 그걸 구조화시켜서 만드는 게 뭐? 보상 플랜. 일명 말하는 마케팅.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마케팅 설명해달라고 하더라고. 마케팅. 잘못되면 용어지만, 그게 보상 플랜이에요. 그 구조라는 게 뭐,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으로, 아메이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을 쓰고, 뉴스키도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을 쓰고, 그 유니시티는 유니레벨 방식을 쓰고, 이 다 그런 어떤 그런 용어 안에 다 답이 다 있어요. 그런 어떤 바이너리 방식을 쓰고, 돌려주는 구조일 뿐인 겁니다. 근데 이게 좋네, 이게 최고네,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굉장히 뭐, 모순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헬스팩 이 얘기는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한테 애프터 하시면서 좀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헬스케어 관점에서 괜찮고요. 기업들이 뭔가 엔잡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엔잡을 해야 되고 시대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또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는 겁니다. 자, 혹시 네트워크 경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여기서?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웃으신 것 같은데? 갔다 와봤어요? 2박 3일? 2박 3일? 몇 번 따라가셨어요? 어디 회사를 따라가셨습니까? 시크릿! 어디까지 가셨어요? 제일 멀리 가셨대요. 사람이 부산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고생해서. 몇번 예. 제가, 예. 그러니까, 혹시 언제 하셨어요? 어제 했었어. 예. 뭐, 우리 일로 치면요. 계속 어디로 갔어야 됐었죠.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기름을 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내려놓고, 남편과 싸우고. 너무 잘 알죠, 제가. 그렇게 뭔가 어떤 내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비즈니스를 해야 됐어. 또한 제품을 시크릿이라 했습니다. 와우팩을 구매를 하셨겠나? 예, 225만짜리 와우팩을 구매를 해야 되고, 예, 유지를 해야 되고, 예.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고, 지금도 유튜브로 나가고 있죠. 유튜브 지금 소통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우리 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음. 구자은 차기 LS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터가 바뀌어야 발상이 바뀐다. 그런데 집에 혹시 내 개인 책상이라든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공간이라 해야 될까요? 비즈니스 사무실? 어, 집이라 생각합니다. 온전히 그냥 나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책상은 조금 크면 좋을 것 같아요.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 많은 데로 놓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너무 좁은 것보다는 이 좁기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뭔가 또 이게 영화 보면 왜 연구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보면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어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어떤 그런 책상에서 내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노트북 한 대, 그죠? 내가 뭐 공부할 수 있는 노트북 한 대, 그리고 책 이런 것들도 준비해가지고 그 안에서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강의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갔어야 됐어요. 가서 돈을 내야 됐을 거, 내가 일 갔어야 돼, 시간 냈어야 됐을 거, 그죠? 약속 잡아야 됐을 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시대 됐거든. 그만큼 좋은 시대인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 전에 했었던 어떤 그런 생활의 패턴 방법, 일의 방법들을 그냥 배우지 않았으니까, 다시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 영상은 그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나? 어. 전쟁이 나고 나서 얼마 안 된 어떤 부분, 시간이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의 수장들을 모아놓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연설이었어요. 근데 그게 찾아가서 이런 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다 사람들 모여 있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때 이 국가 수장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기립박수를 치고 봤던 어떤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캡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만큼 온라인의 힘이라는 거 대단하다. 지금 대학 새내기들도 입학식 이렇게 하고 있죠. 온 오프라인으로.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고요. 음, 이렇게 하고 있죠. 불러만 주시면 찾아다닙니다. 예. 강先生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제가 3년 전에 했던 거예요. 예. 어제도 제가 느낀 거지만, 제가 뭐 제 공간도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요식업을 한 7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항상 돈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또 제가 또 요리를 좋아합니다, 하는 걸. 예, 즐겨하고요.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생각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요리를 할 때는. 그래서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어떤 시간들도 많이 보냈고요. 또 음식을 해서 나누기도 해봤고요. 그런 것들이 내 경험으로, 이 경험들이 자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예전에 했었던 사업의 경험들, 이런 것들, 장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그 하루에 어떤 장사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해봄이나 이런 것들이 지혜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중에 다 이게 자산화돼 가지고 내 어떤 부로 축적이 되고 만들어진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었어요. 완전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형 세미나 1000명씩, 2000명씩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고요. 또 이제 산청에다가 만들어가지고 500명, 600명 있게까지 만들었었거든요. 진주 센터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진주에서도 200명씩, 150명씩 모여가지고 하고요. 음. 근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규모로 그때는 뭐 애자일이라는 단어도 몰랐고요. 이런 느낌도 몰랐어요. 그냥 마냥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내가 가야지. 찾아가야지 해서 했던 게 이 세미나였어요. 지금 이 형태와 비슷합니다. 그때는 이 대형 스크린 제가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긴 걸. 제 키만한 거거든요. 1800짜리.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마이크도 들고 다니고, 가방도 내고, 막 이렇게, 했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지금 또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더 쉽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또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만큼 더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 발씩 나가 보시면 좀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제가 제일 처음 했을 때 여기죠. 여기가 진영의 감자탕입니다. 예. 우리 조원이골님께서 소개하셔가지고, 예. 의령이고요. 예, 예. 거제고, 창원이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예, 가격.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아침마다 만나면, 여기 계시면 여기 계시네요. 예. 이 젤라비브 강의하고 나서, 또 연주사님도 도움 많이 받으셨다고. 셀라비브 그때 그 강의를 통해서 셀라비브에 대한 생각들이 좀 사람들이 많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음. 모여가지고 뭐 간단한 강의도 하고요. 저희끼리 파티도 하고요. 네.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공간이. 어제는 이 공간에서 포차가 진행이 됐었고요. 다행히 뭔가를 하고 있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아침마다 만납니다. 9시에. 한 20분 정도. 아침마다 만날 수 있는 게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출근해가지고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좋지 않잖아요. 만나면.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에서, 사무실에서, 또는 또 어디 출근해가지고, 또는 또 운전하면서도, 움직이면서도 이게 만나서 아침마다 경제대화 하고요. 감사에 대한 어떤 얘기하고요. 또 행복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명언도 하고요.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 저는 제일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예. 안 가셔도 되죠. 그냥 온라인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고. 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글은 어, 제가 조금 좋아하는 명언이라 해야 될까요? 이 사진 보이시죠? 이분의 묘비명입니다. 묘비명은 조지 버나드 쇼라고 뉴질랜드의 문학가입니다. 문학.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고요. 이분의 별비명이 우물쭈물 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지. 이러면 아,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알리바바의 마이 회장이 했던 말.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기다리다가 인생이 끝난다. 뭔가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끝난다. 생각이 나기 전에 몸을 먼저 움직여라. 이런,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넣어놨고요. 아무튼 또, 1시간 넘게 이렇게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진주에 와가지고 이 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 어, 앞으로 또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자주 왔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허락도 없이. 공간이 좋은 것 같아요. 또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만날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이런 미래와 스토리가, 이런 어떤, 우리가 모여지는 어떤 이런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유산에 대한 생각이 잠깐 이렇게 들어가지고 뭔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거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신다면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해보시고 하다 보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모르거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